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섭입니다. 잘 들리세요? 소리 화면 이상 없으시면은 숫자 1번 한번 누르시고요. 예. 잘 들리시죠? 예. 유튜브랑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할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오늘 좀 짧게 조금 추려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전달사항 좀 전달해 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지금 뭐 2차전지 소재 쪽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하악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화학주 자체가 지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화학주 좀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화학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화학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좀 하반기 투자전략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도 좀 몇 개 좀 나오겠죠. 자, 오늘 시장을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시장, 지수 올랐죠. 올랐는데, 어, 뭐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시장이 올랐는데, 올라간 것 같지가 않죠. 시장, 좀, 별로. 예, 좀 별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좀, 많이 별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1.4%. 네이버는 이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 생각 대비해서 지금 카카오가 오늘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또 악재 나오면서 하나. 카카오 주주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좀 세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올라간 게 오늘 포스코 4% 급등. 예, 오늘 이 무거운 포스코라는 종목이 와 뭐 그냥 멋지게 그냥 장대 한번 뽑아주죠. 예, 장대 한번 뽑아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또 올라간 애들이 SK 아이니 테크놀로지, 2차전지. 뭐 올라갈 게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중에서 아직 안 움직인 놈이 누구라고 했죠? LNF라고 했죠? 한시 방송에서 제가 LNF를 좀 잘 살펴보셔라 말씀드렸고 LNF 오늘 급등 나왔죠? 한국전력 2%. 뭐 얘는 사실은 뭐 좀 무겁다 보니까 뭐 상승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좀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건 TMI라서 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이제 S-오일이 오늘 한 3% 넘게 가까이 강세 고려아연이 뭐 이 무거운 종목이 4% 롯데케미칼 오랜만에 3.8% 상승 화학주 대장이죠 하나솔루션 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올라간 놈들이 경기주예요. 예. 경기주들이 올라갔어요. 대부분. 예. 뭐 일진 머트리얼즈 뭐 7% 올라갔고 뭐 얘도 경기주죠. 예. 뭐 SD 바이오센스는 지금 왜 걸러간지 모르겠네. 예. 녹십자가 지금 뭐 이제 그 수입한다고 백신 이제 수입할 수 있다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뭐 그거 빼고는 별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건설주 제외하고는 경기주들 대장하는 애들이 다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화학주가 올라간 배경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화학주가 오늘 올라간 배경.
그전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랑 연동돼서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올라간 애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지만 오늘 2차 전지도 물론 뭐 계속 하겠지만 뭐 결국은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끝자리가 또 오겠죠. 끝자리가 또 오겠죠. 끝자리가. 예, 또 뭐 많이 올라간 만큼 또 쉬어갈 때는 또 시원하게 또 쉬어가니까. 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 이제부터 보유자분들 영역이지. 2차 전지 가지고 여기서 뭐 신규 매수해서 먹겠다? 그러면 이제 또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를 접근하면은 안 되죠. 이제 보유자분들이 이제 연역이니까. 신규 매수했다가 골로 가버릴 수 있어요. 골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화학주가 올라간 요인들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SK가스, 오늘 SK가스가 20% 급등 나오다가 지수 좀 밀리니까, 마이너스 5%까지, 플러스 한 6%로 마감했죠? SK가스 한 5% 정도 마감했는데, 얘가 왜 올라갔냐. 근데 사실 SK가스는 진작에 올라갔어야 돼요. SK가스는 진작에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못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SK가스가 왜 가야 되는데 못 간 이유가.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리에 계시나요? 예. 듣고 계세요?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오늘 SK가스가 못 올라간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메이저들의 선택을 뒤늦게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놈들의 마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냥 메이저들이 선택하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가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언제 끝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2차전지 뭐예요?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넘겼다가, 여기도 넘겼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폭탄이 빵 터지면은, 뭐 2차전지 푹 꺼지는 거죠. 그럼 또 한 6개월 동안 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2차 전지는,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이제, SK가스의 본업 자체가, 내추럴 가스잖아요. 천연가스를 봐야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 차트를 좀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천연가스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주가 상승은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레벨업이 전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봉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최근 일봉이거든요? 최근 일봉인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주가 반영이 된 거라니까요. SK가스. 근데 SK가스 말고 다른 기업 있잖아요. 뭐예요? 한국가스공사.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피하시라고 했죠. 선택할 거면 SK가스가 낫다. 왜냐면 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소 부족해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가스가 50% 올라가면은 얘는 25%밖에 못 올라가요. 공기업들이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공기업들은 원래 그래요. 공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저는 SK가스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오늘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SK가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단기 고점 찍었고 이 단기 고점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좀 아마 추석 이후에 또 움직이겠죠. 추석 이후에는 또 움직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겠죠. 상당히.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 관련된 이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 대비해서 뭐 역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여기를 넘어갔거든요. 여기 넘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한번 이제 지지 받을 거예요. 조정 나왔다가 한번 뚫어주면서 이전에 2014년도의 고점 6.5불 여기까지 이제 오는지 봐야 되죠.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뭐 당연히 여기서 SK가스는 20, 30%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게 올라가면서 또 같이 롯데케미칼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지금 그 SK가스랑 롯데케미칼이 5월 31일 날 뭘 했냐면 MOU를 체결했어요. 수소 사업 공동 추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5월 30일에 이 뉴스 뜨니까 6월 달에 갔어야 돼요. 6월 달에 뭐 SK가스랑 롯데케미칼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이유는 메이저들의 선택을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메이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선택을 해서 그냥 갈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합작사를 맞는데요. 올해 연말에. 뭐 이름은 뭐가 될 거나. 롯데 SK 케미칼? 이름은? 합작사 만들면? 롯데 뭐 아니면은 뭐 롯데가 L이니까 LS라고 하면 그 저기 LG전자 그 저기잖아요. LS 그룹이니까 안 되고 LK 뭐 수소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합작사를 맡는다고 하면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과연 뭐 예를 들어서 LK 수소 케미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2025년 제가 이제 2025년인데 단계적으로 약 100여 개 전국에 수소 충전소를 만든대요. 에이 뭐 100개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아 수소 충전소 뭘 만들까? 그러면 이제 롯데케미칼이 뭘 하느냐? 롯데케미칼이 이걸 한대요. 수소 생산하고 유통. 그러니까 충전소 이제 탱크들을 만든다는 거죠. 충전소 탱크까지 유통한다는 거죠. 그 전 과정을 다 만든다. 그러니까 SK 가스한테는 이제 천연가스, 가스를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수소를 생산해서 뭘 한다? 수소 혼소 발전. 이게 뭐냐면 가스터빈 안에다가 가스 천연가스에다가 수소를 결합시킨다고 표현되나요? 결합시켜서 섞어서 태운다. 태우면 뭘로 만든다? 태우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이 만들어진 걸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 충전소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 납품을 SK가스한테 한다는 거죠. SK가스가 해가지고 각 뭐 SK 뭐 주유소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SK 뭐 주유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SK 이제 주유소가 없어지고 뭐 SK 뭐 일렉트릭 뭐 퓨얼 뭐 충전소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이해가 안 되신다 2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아, 저 혼자는 얘기하는 줄 알고. 대답을 여러분 해주셔야지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잘 듣고 계시면 1번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안 눌러주신 분들은 수익이 죄송한데 잘 안 날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돼 계신 분들이니까. 예. 예의가 아니니까. 예. 지금 이제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뭘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수급이 이제 전력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수소온수 발전 사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그룹 안에서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길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사실 조금 먼 미래죠. 뭐 2년, 3년 뒤, 뭐 주가라는 거 선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기억이, 제가 이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준이 돼요. 어떤 종목이냐면,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고려아연. 자,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 줄 아세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응? 무슨 회사입니까? 네. 자, 난 고려아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대충은 안다. 1번. 고려아연이 뭔 회사인지 모르겠다. 2번 올려주세요. 고려아연. 이 회사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고려아연이? 얘가 결국은 재련이잖아요, 재련. 재련해가지고, 아연, 구리, 금, 은, 부산물 해가지고 원자재도 만들어내고.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라니까요, 그런 회사. 그런 회사인데, 근데 그런 회사가 주가가 계속 횡보했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주가가, 그렇죠. 비금속. 근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뻥! 하고 튀어요. 뻥! 하고. 왜 여기서 고려아연 주가가 팍 떴을까요? 재련 쇼티지 났나? 재련 쇼티지 났습니까? 재련 쇼티지?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얘가 여기서 신사업을 발표했죠. LG화학하고 합작사 만들겠다. 소재. 배터리 소재 만들겠다. 그 뉴스 나오니까 그냥 빵 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련 회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갈 2차전지에 이 소재를 만들겠다. 왜냐면 얘네가 재련하면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아연은 사업을 바꾸는 거죠. 이제 고려아연이 아니라 이제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죠. 고려케미칼. 이걸로 바꿀 아니면 고려 정밀화학. 화학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화학 소재. 아니면 고려아연에서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부를 만들어서 고려 배터리. 이렇게. 아니면 고려 소재. 고려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학주 얘기 중에서 고려아연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사업을 하면서 회사의 틀을 바꾸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망하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유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려아연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실제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당장 내일 올라가는 거냐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무방에서 딱 종목들 뿌려가지고 해서 뭐 돈 많이 버세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 물리고 나머지 한두 개 수익 나고 나머지 7, 8개 다 물려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물렸다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방에서 종목을 주는 무료 종목이 VIP 종목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들 왜 그거를 모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저기 귀만 호떡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환경부에서 규제했죠. 5개성, 스촨성이랑 뭐 광저우 뭐 이쪽으로 해서 5개성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환경부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규제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하니까 공장이 셧다운이 된 거야.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1차 화학 제품들 많죠. 뭐 폴리, 뭐 에탄폴리머, 뭐 이런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초 원료를 갖고 있는 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학주가 올라갔다는 또 이유도 있어요. 뭐 동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기후 변화죠. 오늘 아마 내일 밤에 이제 미국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요. 영화배우 이름이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라는 태풍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텍사스 이제 지금 이제 상륙한대요. 그러니까 유가가 70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천연가스도 상승이 나오는 안 꺾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니콜라스라는 태풍이 텍사스주를 탁 타격을 했어요. 그거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유가 폭등 나오죠. 셰일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모든 이 전력과 관련된 모든 제체 원자재 가격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요. 예. 정말 뭐 미국인들한테는 이 텍사스 쪽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예. 그래도 올라가면 뒤쫓아서 올라가는 애들이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죠. 왜? 대체 에너지인데 얘네가 대체 원자재 에너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들도. 근데 유가가 70불 넘어가 셰일가스, 천연가스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못 사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싼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쪽을 산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에 관심 있냐?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갈까?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 타야 되나? 어떡하지? 미치겠네. 계속 그런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남들한테 많이 알려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지루하시더라도. 그게 당장 빨라 보일 수 있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석적으로 가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니콜라스라는 태풍이 모든 원자재 가격들을 정말 크게 한번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과연 진짜 그렇게 될 건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이제 내일 넘어갈 때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은 아직 지금 밤이니까 13, 14일 날. 그러니까 전반적인 화석 에너지라든지 전반적인 에너지 업종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고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 딱 자고 일어났을 때
태풍이 딱 지나친단 말이에요. 니콜라스 태풍이라는 애들이. 미국을 딱 상륙했을 때. 특히 텍사스주를 상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애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보유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수요 공급 하면 수요가 안 난다. 내일 딱 계속 딱 아침 눈 뜨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쫙 올라가는 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면 오오오오 하다가 쫓아갔다가 훅 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이냐, 뭐 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가 불황해서 물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경기는 뭐 정상, 경기는 좋던지 그냥 평범한데 물가 상승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우리나라만,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생각 드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너무 좋아요. 예.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인플레이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정치 얘기하면 또 밤낮을 또 오늘 밤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떠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은 똑같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물건의 가격. 왜 실제로 지금 국제 중국에서 원자재 관련된 통계센터 자료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종류별로 쫙 나와 있어요. 뭐 생산자 가격 지수 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자 가격 지수, 구매자 가격 지수 관련된 부분도 전력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 23%, 12%, 12%, 20%, 19%, 11%, 25%, 32%, 40%, 13% 이런 애들을 포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애들 10% 이상 상승률이 나온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을 안 사요. 그냥 지금 담아놔야지 연말에 2배, 3배 갈 애들이거든요. 최소 50% 갈 놈들이야, 이런 애들이. 근데 안 사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학주도 지금 보면은 기초 원료 화학 쪽이 12%. 중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석유 생산, 내추럴가스 생산 31%. 이런 걸 안 봐요. 이런 걸 안 보니까 포트를 구성 안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갈 거예요. 이런 애들이. 예. 제조품 중에서 PPI 중에서 생산수단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1에서 3% 정도 상승 나오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들, 이런 애들 자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다 가요.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중국도 시작했고. 근데도 맨날 2차 전지만 얘기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LNF까지 올라갔으면 다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신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무방하십니까? 저는 무방을 딱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번 하거든요. 예. 똑같은 얘기들 그 종목들로 해가지고 그 종목들이 에스트래픽, 아모센스가 이건홀딩스 이런 애들이 왜 올라갔는데, 이거 올라간 이유를 생각하면 뭐합니까? 상식적으로. 그 올라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종목이 있어요? 없잖아요.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하셔야 되고, 내가 VIP 회원 가입하기 싫으면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무방을 들으셔야지. 종목만 냅둬주는 방송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2차전지? 이게 건설주? 이게 조선주? 이게 해운주? 이게 제약주? 이게 무슨 암학회, 폐암학회 관련주? 이런 것만 사가지고 여러분 수익이 잘 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무방에서 조목받아가 수익 내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10종목 중에서 한두 개 수익 나지? 상식적으로 전문가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료방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준다? 1등주 안 줘요. 2등주 주지. 왜? VIP 회원들한테 1등주 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안 주냐? 돈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셔야지. 잘못 서비스 받을 거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 화학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고려아연을 말씀드렸죠. 고려아연 재련기업인데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거.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거. 기존 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2025년에 뭘 하겠다. 신규 사업으로 확대하는 기업들. 이런 애들이 기대하고는 가는 거예요. 또는 진출 기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이런 애들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이고 거기에다 뭐 금호석유도 있고 대한유화도 있고 대한유화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내일 당장 딱 안 가면 어우씨 왜 내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딱 보고 봤을 때 40에서 50% 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화학주 관련된 얘기들,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출현할 수 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그 기준은 화학 쪽은 아니지만은 고려아연이 재련해서 이제 소재,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거 다시 또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오늘은 요걸 한번 읽어보죠. 자, 요건 출처는요, 블랙록 자산 운용사 레포트입니다. 21년도 하반기 전망, 경제활동 재개 전망입니다. 얘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얘네가 1등이에요, 1등. 그냥. 1등 자산 운용사예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삼성자산운용사. 얘네가 운영하는 금액이 1.5경이에요. 1.5경. 예, 엄청나죠. 예, 그죠? 깜짝 놀라시고 1.5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답을 보면요. 얘네가 어떻게 투자할지만 느낌이 딱 와요. 이걸 보면은. 예, 간단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이제 보이시면 1번. 잘 보이시죠? 글씨나 이 정도면 되나요? 글씨는? 글씨는 이 정도면 되죠?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제 MBN골드는 유튜브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시죠? 이 정도 글씨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보시면, 경제재개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여전히 리스크 기조가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릴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리스크 선호 기조가 있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현 시점은 1980년 신자유 체제의 전환만큼 중요한 시기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세상이 변한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해결을 위해서 펼쳐진 역사에 남을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조합으로 인해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인플레라 하잖아, 인플레. 제가 뭐 옛날부터 인플레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다 취합하고 리서치한 결과 아, 인플레가 오겠구나 생각해요. 예. 아,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25분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신광섭이가
인플레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이렇게 외쳐요. 인플레예요. 외치는 거랑 블랙록에서 인플레 온다 외치는 거랑 누가 더 신뢰가 가요? 솔직하게. 신광섭이 인플레이션 온다고 외치는 게 신뢰가 간다. 1번.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인플레가 온다라고 하는 게 신뢰가 간다. 2번 눌러주세요. 뭐가 더 솔직히. 네. 저를 뭐 좋아하시는 팬도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주세요. 누가 더 신뢰가 가세요? 신광섭이 얘기하는 게 신뢰가 간다. 1번. 블랙록 자산운용사가 얘기하는 게 더 신뢰가 간다. 2번 눌러주세요. 왜요? 왜입니까? 왜 2번이에요? 답은 단순하잖아요. 답은 뭐예요? 제가 1경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제가 1경을 돈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의견이 같겠죠. 근데 저는 1경이 없어요. 네. 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자산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랑 지방에 땅 좀 있는 거 빼고는 없어요. 네, 그게 자산이에요. 네. 그래봤자 20억도 안 됩니다. 제 자산이. 네. 근데 블랙록은 1.5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보다 더 배운 사람들. 네. 하이드 브랜드 부회장, 블랙록 부회장에다가 연구소장, 뭐 글로벌 최고 투자 전략가, 시니어급의 포트폴리오 전략가, 거시경 리서치 총괄, 채권 투자 전략가까지. 저 서울대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이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 뭐예요? 주식과 채권 시장에 다시 이전과 같은 10년 동안의 강세장이 나타날 것을 기사하기 없다. 강세장이라는 게 뭐예요? 강세장.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코스피로 말 때 이거예요, 이거. 이런 강세장이 안 나온다고요. 이해되시면 1번. 이런 강세장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이든 뭐든 간에.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 1번. 아니 미국도 이런 강세장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이때 강세장 나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누워있어요. 정말 지루하게. 몇 개월 동안 누워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얼마나 누워있어요. 거의 지금 와 진짜 너무 심했죠. 1월달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누워있죠? 1, 2, 3, 4, 5, 6, 7, 8개월.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게 그냥 한번 가격 한번 시원하게 한번 뚝 다이빙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이긴 하죠. 워낙 지금 고객 예탁금에 대한 대기 자금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노플레이션 환경을 기대한다. 뉴 노미럴 시장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 뉴 노미럴.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환경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네. 뉴 노미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선호 기준을 유지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 채권 수익률은 주식시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채권 가격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요. 떨어져. 배당 수익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요. 근데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으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채권은 이제 보지 말아야 된다. 채권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큰 전쟁, 좀비 바이러스 출현 이런 거 아니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단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2의 뭐 코로나 팬데믹 더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중국 시장 사라고 하고 있죠. 대놓고. 중국 제재를 걸렸는데도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자산을 분리하여 별개의 전술적 배분을 할당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 안에서 중국 시장이 있었는데 이 이머징 마켓 안에 있는 중국을 떼서 뭘 했다? 뭘 한 거예요? 떼서 뭘 했습니까? 떼서 중국 포트폴리오를 더 늘어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블랙록이. 아무리 중국에서 제재를 걸러도.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중국에서 제재 거니까 중국 투자가 쉽지가 않다고 느껴질 거예요. 중국 주식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중국 ETF 사면 안 된다.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얘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그정 최저 비율을 무시해버리고 따로 비율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장에 대해서 중국의 초점은 장기적 결실을 맺을 것을 판단한다. 전술적으로 중국 주식 시장의 중립을 유지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비중 확대 방침을 강화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중국 주식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매번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국내 주식에서 뭐 2차전지 다음 섹터는 뭐가 갈까? 그것만 노리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처럼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1등의 그림자를 1등의 뒷걸음에서도 계속 쫓아가서 스텝 바이 스텝 해야지 뭔가 돈을 버는 거지. 맨날 그러고 있습니까, 왜? 주요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경제 활동 재개가 확대되고 있대잖아요. 유럽 및 기타 주요 경제국들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을 기대합니다. 미국 국채 빈축소 포지션 유지. 주식을 사는 게 낫다. 왜?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플레 시대에서는? 인플레 시대에서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뭘로 나뉠 것 같으세요? 부자와 그렇죠, 거지. 중상층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월급 300에서 400만원, 500만원 받으면 어느 정도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이죠? 그분들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너지면 뭐예요? 부자와 거지의 격차가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위계수. 불평등 지수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겁니까? 거지가 되실 겁니까?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거예요? 거지가 되실 거예요? 부자가 될 거다 1번, 아니다 그냥 소득 하위층이 될 거다 2번 누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되실 거예요? 벼락 부자가 되시겠어요? 벼락 거지가 되시겠어요? 벼락 부자가 되시겠다 1번, 벼락 거지가 되시겠다 2번 누르세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대답 없으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분들은 먼저 대답이 지금 1번조차 안 누르신 분들은 뭐 바쁘셔도 상관없지만 늦은 시간까지 제가 지금 계속 오래 하고 있는데 1번조차 안 누르신 분들은요 뭐 운전 중이셔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누르신 빼고 지금 나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방송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지만 1번을 일부러 안 누른다. 어쩔 수 없이 못 누른다. 이런 분들은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지가 없으니까. 뭐든지 의지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넘어가도 되지만 나는 보고 있는데도 나는 그냥 일부러 대답하기 싫어서 안 누른다. 그러면 그분들은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지 박약입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명심해 두셔야 돼요. 뭘 명심해 둬요? 뭘요? 딱 하나. 왜 주식해서 돈 벌려고 하세요? 뭐 하고 싶으셔서? 뭐 하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세요?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꿈이? 집을 사던지, 더 좋은 집으로 가던지,
더 좋은 차를 사든지, 내 자녀를 더 좋은 학군에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옷을 사든지, 뭐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요즘 최근에 주가가 재미없다 보니까 그냥 물려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냐면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요.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목표를 세우세요. 드림터치. 드림터치를 하셔야 되는데 드림터치 자체를 안 하십니다. 왜?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지금. 동기부여가. 제가 처음 신입사원 때 26살 때 이제 제대하고 나 27살 때 미래에셋증권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꿈이 딱 하나 있었어요. BMW 5 시리즈 검정색 블랙으로 타고 다니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목표를 이루긴 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네. 시간이 걸렸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돈 좀 벌어가지고 K7을 탔어요. K7 풀체인지. 네. 엄청난 거였죠. 그때 당시 20대 후반이 K7을 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K7을 타다가 벤츠를 옮겼어요. 벤츠 탔어요. 네. 지금은 벤츠는 이제 팔았지만. 지금은 국산차 타고 다니죠. 국산차. 뭐 의미 없더라고요, 벤츠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꿈은 이루어져요, 진짜. 꿈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드림터치 하세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무작정 돈을 번다? 못 벌어요, 그런 분들은. 중국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 여기서 탄소 배출. 탄소 배출 관련된 기술 섹터 비중 확대 포지션을 취한다. 특히 이 해당 섹터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섹터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으로. 뭐예요? 1차 화학 업체들이 신규 사업 확대한다. 고려 아연이 첨단 친환경 업체로 탈바꿈하는 거. 이 탈바꿈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옛날같이 막 굴뚝에서 연기 피우고 막 이런 애들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영역 진입했다고. 지금. 6월 평균 연준 전망이 여긴데 2%죠, 2%. 예.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의견이 PCE 이 연간 그런 개인 소비 지출 기준을 따졌을 때 지금 요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3%까지도. 뭐 대놓고 인플레이션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세요? 지금 주식을 하셔야 돼. 주식 안 하면 망해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적금 들고 있잖아요. 망한다고요, 지금은. 벼락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춤하는 중국의 급격한 반등세. 아무리 중국에서 공산당 제재를 해도 중국은 간다는 표시겠죠.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국가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더 강력하게 회복했습니다. 성장이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긴축을 하면서 딱 하다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활기차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중국의 공산은행들 대상으로 뭘 했죠?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동성을 푼단 얘기예요. 그게. 구리 가격 올라가고 원유 가격 계속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탄소 배출에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지만 로드맵은 없다. 결국 추측이다 하고 있지만 출발점과 이상적인 독자점을 파악하고 이제 그 여정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순조롭지 않을 거래요. 아무리 탄소 배출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화석에너지. 친환경 전환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지금 그 기회에서 화석에너지 관련주 뭐예요? 유가, 석탄, 가스. 이런 애들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맨날 수소만 보고 있잖아, 수소.
수소 연료전지, 두산 퓨어스 이런 건 보고 있잖아요. 인프라 수익률, 경기재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막대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뭐 수소 공장을 만들든 무슨 공장을 만들든 2차전지 공장을 만들든 뭐에 인프라죠 결국. 철강, 건자재 이런 애들이겠죠.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해소가 되고 있다. 연기준이에요, 연기준. 준영학적 리스크는 다 해소됐다. 여기 올라가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대외적인 이런 악재라든지 호재 이런 부분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속도. 네. 도움이 되셨어요? 뭔가 큰 그림이 딱 짜여지죠? 도움이 되셨으면 1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죠? 그러니까 뭔가가 느낌이 오실겠죠? 이제? 슬금슬금. 아,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오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지금 포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아세요? 지금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이 100%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국내 주식 90%에다가 해외 뭐 펀드 가입하시면 10%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내 주식을요 많이 줄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30%. 그리고 미국 주식 40%, 중국 주식 30%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안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국내 주식이 70%고 5월부터요. 5월 초부터 국내 주식을 70% 하고 지금 미국 주식을 30% 했거든요. 국내 주식을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언제? 어차피 이제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비중 좀 화끈하게 쉬는 종목들이 다 수익 중이거든요. 그런 애들 줄여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 쪽으로 확대하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거예요.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30%까지 낮추는 거죠. 왜? 추석 이후에 아마 이제 추석 이후에 10월 초가 좀 힘들 수 있어요. 10월 달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아마 이때 기간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든지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포트를 딱 바꿔야 된다고요. 국내 주식에서 포트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쫙 바꿔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여기만 국내 주식 100%인데 난 미국말 못해가지고 영어 잘 못해가지고 중국말 못하는데 저도 중국말 미국말 못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 돌리면 다 알 수 있어요. 해외에서 나온 레포트 자료들 다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앞으로. 근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안 해요. 그냥. 왠지 아세요? 해외 주식 계좌 한 3분이면 5분이면 틀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계좌 트는 것 자체 안 해요. 왜 안 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리딩방을 떠나면서 우리 그 오래되신 회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장을 안 하신다고 글을 남겼어요. 신 대표와 함께한 지 어느덧 거의 반년 가까이 되었네요.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타방송 전문가와 이곳의 몇몇 전문가랑 함께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허나 대표님과 함께 나는 즐거웠어요. 대표님 덕분에 국내 주식 계좌는 복구하고 남았죠. 8월달에 정말 미국 주식이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주식 리딩하는 전문가는 대표님밖에 없더군요. 신의 경지입니다. 정말 접점에서 고점에도 명확한지. 저는 미국 주식 계좌 수익률 92% 달성했습니다. 92%.
미국 주식 계좌에서 4,300만원 정도 이동해서 세 종목으로 몇 번 사고 팔았더니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 가지고 90% 수익 냈다는 거예요. 2배 수익을. 4,300만원 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8월 말까지 했는데 92% 달성했대요. 100%잖아요. 그럼 4,300에다가 대충 해가지고 300만원 애들이 떼면 4천만원을 벌었다는 얘기라고요. 저는 이번에 연장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음 주에 다 빼야 돼서요. 덕분에 이번에 이사갈 집값을 여유있게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장 안 하시는 게 돈을 좀 버셔가지고 집을 사셨나봐.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을 뭐 사신 것 같아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시 계좌에 돈을 빼서 몇 달간 주식을 떠나야 하지만 11월 달에 보증금 인상분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대표님, 오영권님,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에 그냥 뭐 내일 당장 2차전지 LNF 다음 뭐지? 뭐가 올라가지? 그거 뭐 해가지고 뭐 무방에서 전문가들 무방 쫓아다니면서 그거 해봤자 얼마나 산다고. 솔직하게 해서 뭐 얼마나 사요. 비중 5%도 못 사잖아요. 겁도 나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벌어요. 얼마나. 이분은 88만원 투자해가지고 4,300만원 미국 주식만 했는데도 세 종목으로 몇 번 사고만 팔았대요. 92% 4천만원 벌었어요. 두 달 회비 얼마입니까? 두 달 회비 160만원 투자해가지고 4천만원 벌었다고요. 왜 안 해요? 국내 증시가 2차전지 제외하고 빌빌 될 때, 응? 6월부터 빌빌 될 때, 6월부터 이분이 6월부터 하셨다고요. 6월부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 계좌 수익이 92%가 냈다잖아요. 4,300만 투자 4천만원 버셨다잖아요. 근데도 뭐 이렇게 자꾸 단타만 치시려고 해. 응? 그리고 우리 회원님 중에서 여기 또 있잖아요. 이게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딱 두 달 동안 회전율 407%, 수익률 193%. 미국 주식 계좌야 이게. 기간번 수익.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딱 두 달 동안 미국 주식 했는데 193% 수익 냈대잖아요. 회전율 400%. 이게 더 대박이죠. 이거는 딱 뭐예요? 계좌 거래를 3번이나 4번밖에 안 할 거야. 샀다 팔았다 3번 4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그러면 이분들이 있잖아요. 응?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했어. 1억을 운영하고 있어요. 1억을 투자 금액을 운영하고 있어요. 7천만 원이 있어요. 국내 주식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내 주식 70%라고 했죠. 미국 주식 30%라고 했죠. 현재. 네. 그래서 1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1억 중에서 국내 주식 70%니까 얼마를 사는 거예요? 얼마치? 7천만 원치 사는 거예요. 국내 미국 주식 얼마 사요? 3천만 원치. 자, 그러면 대부분 지금 계좌 손실이 대부분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 되실 거예요. 맞으면 1번 그죠? 대부분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20개 종목 중에서 한두 개 올라간 거 빼고 전체 평균 계좌 손실로 보자고요. 계좌 손실로.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대부분 계좌 손실이 아직도 마이너스 10% 되실 거래요. 최소한 못해도.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 계좌 내가 아직도 마이너스 10%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700만원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손실 중. 예? 근데 만약에 2배 정도 벌었다 미국에서.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3천만원 투자해서. 3천만원 투자해서 얼마 번 거예요? 3천만원 번 거잖아요. 3천만원. 여긴 700만원 손실 본 거고. 그러면 1억을 똑같이 투자해서 난 수익이 얼마 난 거예요? 1억 투자해가지고 2,300만원 번 거잖아요. 두 달 동안.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내 계좌 수익은
2달 동안, 응? 7월 1일부터 9월까지, 9월 초까지 1억 투자해서 23%의 계좌 수익률이 도달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국내 주식도 저희 종목들은 다 왔거든, 다 올라왔거든요. 예. 일부 좀 수익 중 종목도 있고, 저희는 지금 딱 5개 종목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3종목 중 다 올라왔어요. 비중 크게 한 30% 정도 쉬는 종목이 지금 수익권이고, 예. 그런 애들 이제 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추석 주나. 그때 팔면은 어느 현금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 현금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미국 주식으로 좀 자산 옮겨놓고. 이렇게 갈 거예요. 국내 주식 30%, 미국 주식 40%, 중국 주식 30%. 왜? 싼 기업이 엄청 많아요. 싼 기업이 엄청나게 많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나도 이렇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여러분도 이렇게 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도 이렇게 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1번 눌러주세요. 나도 이렇게 벌고 싶어요. 없어요? 다 안 벌고 싶어요? 버실 분들은 오세요. 좀 제발 좀. 딴 데서 자꾸 단타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네. 좀 이렇게 좀 벌어요. 이렇게 좀 제발. 미국 주식 또 정담 하면서 탁탁탁 탁탁탁. 네?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로 이렇게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뭐라고? 문자로? 문자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이번 달 안에, 응? 이번 달 안에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문자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미국 주식 5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옵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관심 없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추석 이후에 이번 주에 매수해놓고 미국 주식은 추석 때 리딩 똑같이 할 거예요. 밤에 그냥 문자로 매수 매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50% 먹을 수 있는 건 나와요. 500만원 투자하시면 250만원 벌고요. 1000만원 투자하면은 500만원 벌고요. 2000만원 투자하면은 1000만원 벌어요. 이게 뻥이 아니에요. 왜? 이게 왜 뻥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예. 우리 회원님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회원님들 맞으면 1번, 그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약속 지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먹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 50%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거의 100% 먹었죠. 100% 정도 먹은 종목이 있었어요. 종목명은 함구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가입하셔야지 신규 미국 주식 종목 매수합니다. 신규 매수하신 종목 매수할 거예요. 내일 매수할 겁니다. 내일. 오늘 가입해두세요. 오늘 가입해두셔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여기서 이 기회 놓치잖아요?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내일 밤에 매수할 거예요. 내일 밤에. 이거 내일 밤에 매수할 거예요. 한 종목 있어요. 이게 최소한 40-50%인데 많이 먹으면 60-70%도 나올 수 있고 80%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 나와요. 네.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5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투자해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1번 한번 누르세요.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네요. 먹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리딩방 떠나세요. 이렇게 먹고. 먹고 나서 리딩방 떠나서 집을 사세요.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란 얘기예요. 이사를 가시라고. 이분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사가 집값을 여유있게 치르게 됐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자꾸 단타 친다, 뭐 어쩐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만. 왜 안 하세요? 다 먹는데. 왜 안 하십니까? 오늘 가입하셔가지고요. 가입하셔서 감사합니다. 1번 누르신 분들. 오늘 가입하셔서 내일 매수하세요. 내일 개별 종목 상담도 다 받고 내일 매수하세요. 내일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이분 혼자만의 수익이다? 아니죠. 예. 자, 우리 회원님들, 이분 우리 이 기자님이 이 수익률이 맞다. 나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1번 한번 누르세요. 맞나요? 이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 회원님들, 이 수익이 대부분 이렇게 나셨다고요. 대부분 100% 가까운 수익이 났다고요. 수익률이. 이 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 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진실이라고 여기다 쓰잖아요. 지금. 예? 진실이라고. 뭐 이걸 올리면은 이게 진실입니까? 후기를 꼭 올려야 됩니까? 후기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시고 안 올리고 싶으면 안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성공 투자국이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장 안 하고 떠나신 분들도 다 좋게 얘기하면서 아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사갈 집 여유있게 치르게 됐네요. 잠시 계좌에서 돈을 뺀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을 치러야 되니까 지금 돈을 다 뺀대요. 몇 달간 주식 떠나야 되지만 11월 달에 보증금 인상분 들어오면 이건 모르겠어 뭔 소린지만 하여튼 무슨 뭐 돈이 들어온대요. 11월 달에 다시 돌아오겠대요. 그 돈으로 다시 또 하겠다고. 예. 아니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글을 쓰시는 이제 방이 잘 없어요. 이렇게 오늘 가입 꼭 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하셔가지고요. 방 변경도 하세요. 방 변경. 전문가 변경하시라고. 그 종목 안 올라가요. 올라갈 종목 따로 있습니다. 국내 주식 종목에서. 그 종목 안 올라간다고요. 지금 가입하셔가지고 전문가 변경도 같이 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 안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경기주 장세 시작인데 뭘 하고 있어요. 그 종목들만 올라가지. 나머지 뭐 이런 성장주 이런 애들 못 올라가요. 오늘도 가능하죠. 가입 나가시면 가능하죠. 예,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지금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10개에서 20개 종목이 있으니까 문자만 받고 매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개별 종목이 10개, 20개 있잖아요. 저는 국내 주식 종목 거짓말 안 해요. 5개, 6개. 해외 주식 2개, 3개. 끝! 10개 안 넘어요. 여러분들이 내 계좌 10개 이상 있다. 그거는 포트폴리오를 잘못 짠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막 10억 이상 있으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10억 이상 안 되시는 분들이 10개 넘는다? 포트폴리오를 개떡같이 운영한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잡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테마주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름 있는 기업, 실적 페이스가 뛰어나고 레벨업이 가능한 기업도 위주로 가셔야 돼요. 종목 상담을 다 받고 웬만하면 이제 내일 이제 오전에 개별 종목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들고 갈 종목은 들고 가고
매도할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현금 확보하면 제가 이제 1대1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를 뭐 이렇게 몇 프로 하고요. 60에서 뭐 70%, 국내 주식을 60에서 70% 하고요.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뭐 30%에서 40%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번 주는 뭐예요? 이번 주 내일부터 포트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이번 주에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수익 실현이 되면은 국내 주식들도 포트폴리오도 교체한단 말이에요. 교체하면서 그 현금으로 우리는 중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홍콩까지. 예. 종목이요? 제가 다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산업지표랑 경제지표 다 확인하고 이 종목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매수 가격 설정해 드릴 거예요. 중국 주식은 더 나아요. 중국 주식은 10시 반에 개장하고 4시 반에 끝나니까 국내장이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고 밤에만 미국 주식은요 별거 없어요. 밤에 미국 주식은 밤 10시 30분에 개장하니까 제가 10시에서 10시 10분에 정회원 게시판에다가 투자 전략을 올려요. 매매 전략을. 또는 문자를 보내요. 급하면. 얼마에 매수 걸고 얼마에 매수 예약 거세요. 매수 걸어두세요. 얼마에 매도 걸어두세요. 걸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네. 걸어놓고 주무시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4,300만원 가지고 92%의 계좌 수익률 달성해서 4,300만원 투자해가지고 두세 달 만에 8천만원 만드셨고요. 이분은 계좌 금액 까지 않았지만 회전율 400%. 3번, 4번 거래. 수익률 193%. 이분만 그럴까요? 이분만. 첫 투기 올립니다. 첫 투기. 미국 주식 몇 개 종목 수익 실하니까 2개월 회비와 이번 연장호 회비 빼고도 약간의 수익을 얻었대요.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미국장을 좀 보고 자긴 하는지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편하게 자고 일하면 수익이 딱 찍혀 있으니까. 매수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대표님이 매도 걸라고 해서 매도 걸었는데 23.5% 수익을 안겨주네. 아침에 딱 올리셨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 주식을 뭐 100만원, 200만원? 장난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희 미국 주식 100만원, 200만원 짤짤이 친다고? 짤짤이 치냐고, 이게 짤짤이? 들어가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국내 주식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4,300만원, 4천만원을 어떻게 봅니까? 상식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5주라는 시간 동안 신광선 매니저랑 국내 주식 개별 종목 상담 받고 미국 주식 수익 내서 한두 달 만에 4,300만원 가지고 4천만원 버실 분들 진심을 담아서 럭키세븐 7번 한번 누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네.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 가입하셔가지고 내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넘긴다? 못해요. 어차피 추석 때는 저 안 쉬어요. 네, 죄송한데 추석 때는 여러분들 쉴 때, 여러분들은 추석 때 우리 쉴 때 3일 동안 우리는 미국은 거래를 해요. 제가 그때 밤에 10시에 문자 보낼 거예요. 매도 문자나 매수 문자. 네. 근데 무방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 뭐 들어갈 거예요? 알려주세요. 네. 미국장은 어떻게 들었는지 똑같아요. 그냥 해외 주식 계좌 트면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용하실 증권사 전화해가지고요. 네. 여러분 연휴 때 쉴 때는 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국내 주식이 추석 이후에 무너지면 어떡하려고요? 국내 주식들이 추석 이후에 무너지면은 뭐 할 건데요?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수익을 낼 건데. 네.
답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변경하실 분들은 1588-0648 우리 정민우님, 예, 전화하시고요. 신규 가입 문의는 ARS 02,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요. 023490-4664로 전화주세요.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 제가 이벤트 안 하거든요. 저는 이벤트 안 해요. 예, 이벤트 안 합니다. 저는 이벤트 안 해요. 한 달 플러스, 예, 10일 드릴 겁니다. 10일. 예, 10일 드릴 거예요. 한 달 플러스 10일 드릴 거니까, 오실 분들은 오세요. 예, 오실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내일 오전에 개별 종목들 상담 받으셔야 돼. 내일 오전에 개별 종목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 달 플러스 10일 드릴 거예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 아셨죠? 아셨죠? 꼭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2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